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으로 살아왔으며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이 지난 생애에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대화입니다. 이고라는 이 주제하고요, 이 셰퍼라는 주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 이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할 때 프로이드가 잠재된 인간의 의식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컬처에서 자아의 세 가지 어떤 이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단계를 이야기할 때 현재 우리가 이 드러나고 있는 자신의 어떤 심리적 어떤 상태나 자기 마음의 어떤 속에 품고 있는 행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고, 그러면 에고이스트다 이러면은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가치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이야기.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인간은 가면을 쓰고 사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기가 어떤 말을 해야 되면은 어떤 또 행동을 해야 되고, 또 남에게 또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교류를 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표면화된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되었던 이유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어렵게 끄집어낸 이야기가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우리 이드라는 개념을 썼는데,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작용의 원리가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드러나 있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나길 때까지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런 행동을 만들어 왔고 이끌어 왔던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그러나 지금 중학생이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우리 근본적인 충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을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치 이들은 어떻게 잘못된 책을 읽고 프로이드가 이 책이 실제로 그 전작이 한국에 완전히 번역된 것도 아마 이 10년 정도밖에 저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은 또 프로이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칼 융이라는 그 심리학자의 이 정신분석학자에 대해서도 교육학에 관련된 여러 책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아주 고도의 어떤 지성적 수양을 했거나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알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시험 칠 때 가장 쉽게 이야기할 때 다음 중에서 프로이드가 인간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표현한 주제에 속하지 않은 것은 우리 올라오는 이드, 이고, 수프, 이고라고 해서 초자의 단계.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가지고서 인간의 어떤 행동의 특성이나 자기 자신이 삶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목적하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살아가야 하는가, 또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프 이거는 좀 더 학대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와 같은 틀 속에서 학문적으로 만들어진 그 이론들이 흔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사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인간욕구 단계설이라고 이렇게 웬만한 이 교육과 개론서에서는 다 쓰는 메즐로우의 인간욕구 단계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욕구 단계설, 그 사람은
니드라 그래서 이 5가지 단계로 이 설정을 했다는 것은 아마 이런 상식에 속할 정도로 참 전문화된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상식이 되어버린 상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바이올로지컬 피지컬 베이스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생리적 욕구를 제일 아래 단계에 두었고요. 그 위에 사람들은 뭐 이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의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또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다른 국가들로부터 만약에 침략을 받는다면은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갖다가 피하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뭐 국가적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이 안전의 욕구는 아마 지금 가장 첨예하게 우리가 이 첨예한 사회적 아젠다로 대두되고 있는 이 국방력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거기에서 보통 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미 이 인간의 그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혼자일 수 없는 존재로서의 그 사회적 존재의 특성으로서 인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메즐로우에 의해서는 바로 이 소속과 이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해외를 읽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이 사람이 흔히 말하면 이 글에서도 써놨습니다만은 포옹나게 살다가 포옹나게 죽고 싶다. 누구로부터 존경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도 명함이라는 걸 파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든지 또 자기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어쩌면 명함 한 장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처럼 여러 개 쭉 써놨습니다. 흔히 말하면 라이프 캐리어입니다. 이력이죠. 이력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 요즘은 젊은 층에서는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줄여서 스펙이라고 쓰는 이야기인데 이 스펙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냥 실제로 할 때가 제가 교훈대학교에 교수로 오래 재직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너 스펙이라는 말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고 물으면은 제대로 답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컴퓨터의 사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양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생활 필수품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 없으면은 아마 살아가지 못하는 생활 필수품이 된 이 스마트폰이라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그게 스펙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더 많고 더 전문화된 것이면은 아마도 더 많은 지식과 정보, 자기가 또 이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에 관한 정보들이나 이 지식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쉽게 접근해서 찾아보고 또 자기가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생활의 어떤 편리함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기제로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인정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강조했던 이 학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일본이지만은 미국의 학자입니다. 미국의 학자가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내세운 이 평등과 그들이 지향하는 그와 같은 사회
정리 이런 것들을 논박을 하면서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뭐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책이고 다른 이런저런 책에서도 보면은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쓴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왜 마르크스 물질적 이 인간관과 유물론적 세계관은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 바로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의 두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인간을 상정하고 파괴해서 그것을 논리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존재가 되어서는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원리하에서 만들어진 이 공산주의 국가체제라는 것은 오래가 지속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했던 것은 그 역사라는 것은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그 책의 한정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뭐 좌파 우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회주의자들 혹은 이 공산주의자 그런 국가가 가면 결국은 실패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뭐 1917년 레닌이 이끄는 볼시비키당에 의해서 러시아는 혁명을 했고 1969년 그 막을 내기 전까지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이 두 국가가 한쪽에서는 이 자본주의라는 이 체제, 한쪽에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이 사회주의 체제였던 국가의 표준 모델로 작용하면서 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물론 뭐 그냥 그 속에 끼이지 않는 나라들은 뭐 몇 나라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두 진영이라고 그랬죠. 투 캠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축으로 하고 하나는 소련을 축으로 하는 어떤 국가 체제를 따르는 것으로서 그런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어떤 그런 국가로서 존속해 왔고 지금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뭐 70년의 실패로 끝나버린 국가였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회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 핵심 주제를 보면은 그냥 누구든지 막 호기심이 아니라 열광할 줄 모르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들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일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는데 뭐예요? 네 원하는 건 원하는 만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흔히 말하면 이 좌파들과 많이 싸우고 이 좌파들로부터 제가 이 고소당해서 법정에서 재판까지 받아간 사람이에요. 제가 이 유학을 마치고 와서 처음으로 낸 책은 제가 이 번역서를 한 권 번역을 했고요. 이 로날드 도로가 쓴 이 바로 졸업장 일병이라는 제목을 썼지만은 디플로마 디지즈라는 책이에요. 제가 UCLA 유학 시절에 한 강좌 코스에서 아마 한 3주간 다루었던 그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고 나서 우리나라의 치열한 교육열을 그 책 안에서도 조금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학자가 이렇게 제3세계에 속하는 나라에서까지도 왜 학교 교육력이 흔히 말해서 학력이 지금 말로 하면 중요한 스펙이 돼서 한 사람의 직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직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생계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너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뭐 사회적 계급을 이야기할 때, 뭐, 마르크스의 책은, 마르크스가 보는 계급은 간단합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놓고, 부르주아다, 프롤레타리아다, 이렇게 이 사회 집단들을 두 집단으로 아주 단순해서 이야기했어요. 중간 집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러면은 점점 사회가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문명의 어떤 틀이 달라지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존경받고 참 어깨 우린 직업이라는 뭐 이 한국 사회를 이야기한다 이러면은 이 사자 들은 사람들 뭐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판사나 검사가 되고 또 그 어려운 의학을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고 이러면은 그 사람 뭐 남녀를 불문하고 뭐 어떤 신체적인 어떤 조금 뭐 이 미추를 아마 넘어서서라도 뭐 이 사회적 지위를 봐서라도 아마 이 결혼을 하거나 또는 뭐 사회적 어떤 교류를 할 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을 때 같으면 나 뭐 이 검사하는 사람이요, 판사하는 사람이요, 또 의사요, 또 아마 학교에 재직하는 이런 교사라면은 어느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러면은 그 한 장, 그거 하나로 그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어떤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사회적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인정을 해주는 그 이민의 자리에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옛날 같으면은 세습되는 어떤 기족의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문으로서 인정을 받았지만은 이미 이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고 나서부터는 사회를 갖다가 구성하는 직업 집단 이야기하면서부터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knowledge is power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프란시스 베이컨이 처음으로 선 이야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이 살아야 될 때 누구나에게 꼭 해당되는 이야기가 뭐냐? 정직한 삶입니다.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그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닌 가문의 힘이다.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산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헤리티지입니다. 헤리티지가 있다. 아니면 현재부터는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님들이 사업에 성공해서 돈이 많다. 흔히 말하면 한국의 재벌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아마 이름도 이자, 제자, 용자 이러면 삼성그룹의 그 아들 지금은 물론 뭐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 사람이 저보다 더 가진 것이 다른 것도 많겠죠. 여러분이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원료 선배님들이나 동료 여러분들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뭐 제일 좋아하니 물으면은 다 돈입니다. 근데 흔히 우리는 그랬어요. 황금만능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처럼 황금만능주의 사회에 뭐 인간성이 타락하고 뭐 인간성이 갈 때 뭐 길을 잃었고 그냥 지멋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옳은 사회입니까? 하고 떠들면서 까보면 또 뭡니까? 전부 그냥 재산 축적 과정에서 정직하게 일하지 않았던 것이 탄로가 나버립니다. 그럼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부당하게 획득한 재산, 지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학교 시험은 참 대신 치기는 어려워요. 복권 당첨돼서 부자도 될 수 있고 수직 투자를 잘해서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높은 수준의 어떤 지식을 갖는다 하는 것은 한두 번 부모가 시험 대신 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아무리 뭐 좋은 과외 선생을 두어서 개인 지도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아주 어려운 지식, 수준 높은 어떤 학문을 자기 것으로 해서 그런 지위에 오른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회원들 여러분들이 대학 교수들 많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개인적으로 행님이라 부르면서 존경하는 정명수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이 포럼을 이끌고 있는 신경호 교수님들 다 훌륭한 삶을 사신 분들입니다. 힘듭니다. 근데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식이 지금 돈을 만드는 세상이 이미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좀 더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뭐 서울에서는 파라곤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을 했고 고액가의 문제, 옛날에 재수생들의 문제, 이 문제가 전부 뭐냐 사회적 지위를 놓고 불리는 결투장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식행정입니다. 그래서 뭐 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이드만이라는 젊은 학자가 바로 이 지식 논쟁이라는 이 책 제목을 달고서 쓴 이 사회학 책에 아주 한때는 미국에서는 흔히 좌파, 우리는 뭐 좌파라고 부릅니다만은 자군하는 거 우리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가치가 들어있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스스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코뱅당하고 이 지롱드당 이 프랑스 의회에서 앉았던 자리가 좌측이다 우측이다 그래서 주로 좌파는 이 사회주의나 이 평등을 지향하고 뭐 이 사회 정의를 갖다가 이 균등한 어떤 분배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고 우파는 그렇지 않은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갖다가 의미 있게 그때그때 이 수정하고 보완해가면서 전통적 가치를 갖다 쭉 지키려던 사람들.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나이 들은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냉소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 꼰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좌우라고 쓰는 것은 뭐 프랑스 의회에서 뭐 그렇게 기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좌파 우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그런 주제를 쓰기보다는 보수냐, 진보냐는 이 두 주제로서 이 사회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의 어떤 가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인정에 대한 욕구를 갖다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메즐로우 욕구 단계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이 인간의 욕구의 이 하이라키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쓴 논문은 1937년에 처음에 발표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교과서마다 꼭 나오는 같은 이 과제였기 때문에 책을 챙겨서 좀 읽어를 봤습니다. 저는 뭐 제가 전공은 이 사회학을 했습니다만 읽어보니까 1943년에 Motivation and Personality라는 책 제목을 달고 있는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인간 욕구 단계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이제 많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인정에 대한 욕구다 하는 것은 제가 역사의 종말을 선 프란시스 후쿠야마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주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나라는 어떤 존재다 하는 것.
정말 너는 누구냐 할 때 셀프 아이덴티티 이야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주제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오늘 이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그래도 뭐 30분이나 이야기를 좀 의미 있게 좀 해야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모이는 몇 분들에게 그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원고를 쓴 지는 오래되지만은 이 원고 이건 학생들 그냥 대학생활 잘할 때 너 어떻게 해라 하는 거와 같은 하나의 그냥 좀 훈계 비슷하게 하는 그 대학 교수가 하는 학생들이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가장 많이 오늘 아침에도 새벽부터 고민했던 것이 바로 그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걸 갖다가 좀 폭넓게 그 인정에 대한 욕구, 노예의 도덕과 주인의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그 해겔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니체도 읽어야 되고요. 해겔하고 같은 베를린 이 대학에서 같은 시간에 강좌를 배웠다가 우리가 완전히 그냥 해겔 쪽에는 많은 학생이 모이도록 자기 강좌에는 몇몇밖에 학생이 없어서 그냥 프라크푸르트로 이주했던 허무디 철학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제가 그 부분 이름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왜 우리를 뭐라고 보나 싶어서 제가 그분 이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니체라는 철학자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인정에 대한 욕구 하면 바로 주인이 바라는 것은 노예가 원하는 삶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사람들이 돈을 갖고자 하고 권력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폼생폼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기 대신 일해줄 사람 필요하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꼭 가져야 될 필수 조건이 바로 뭐냐? 돈과 권력입니다. 이것을 조금 요즘에 폼생폼 사는 사람들이 뭐냐 이러면요. 사회 한원이다, 사회 봉사다 그래서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기부해서 움직이는 거는 미국의 빌 게이츠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렇고 여러 개 있습니다만 바로 락펠러부터 아닙니다. 카네기부터 시작해서 락펠러, 포드, 세계적인 재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큰 부를 이루고 나서 영원히 이름을 남기고자 지금껏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고자 사용했던 사회적 체제가 바로 뭐냐? 어떤 사회 재산이 사회 환인이라는 명목하에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든 부의 혜택을 누리게 한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 왕들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 것들을 갖다가 교모하게 사회적인 하나의 장치로 만드는 것이죠. 그거 알고 보면은 상속세가 아주 많기 때문에 상속세를 국가에 내어버리면은 하루쯤은 신문에 이름이 오르고 요즘 같으면 방송에 나오고 이러겠지만 곧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러면은 세금 내는 대신에 재단 만듭니다. 지금 또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미술 애호가들이 많았는지 또 미술 쪽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래 제가 그런 곳으로부터 이야기 좀 해달라 하고 요청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데는 안 간다고 그럽니다. 왜? 한번 가보니까 강연료는 상상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줘요. 많이 주는데, 뭐 사람들도 뭐 이렇게 뭐 이런 자리도 아니죠. 뭐 아주 자리도 그냥 뭐 신라 호텔에 그냥 좋은 자리에서 그냥 그 폼 나는 옷 쫙 입은 사람들 끝나고 나서 박수 쳐서 이야기해보니까 속에 들은 게 없더라고요. 이야기해보니까. 그래서 방송에 자주 나가서 떠드는 인간들, 난 인간들이라 그럽니다. 사람들 안 그럽니다. 무슨 대학교 교수 공부하기도 힘든데 언제 그거 나가서 자기의 그 앉아 있고 열심히 생애를 헌신해야 할 자리는 자기 연구실에서 앉아서 논문 쓰고 강의실에서 학생들 열심히 가르쳐서 자기를 넘어서는 제자들 만들어야 바로 훌륭한 학자의 삶을 사는 거지. 자기가 살아있는 한 내가 1인자다 이러면은 쉽게 말하면 무능한 사람이 오랫동안 왕이면 왕자리를 차지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 대학 교수로서 퇴직할 때 그 다음에 그동안에 네 한 일이 뭐냐, 논문 몇 편 썼느냐, 뭐 저서가 몇 권 있느냐, 그거 다 줘서 그냥 그 서가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마 그때쯤 되면은 아마 한 번쯤 내가 그동안 이런 글을 썼구나, 이런 책을 썼구나 하는 자기 생애를 어떻게 살았냐 하는 바로 생애의 카탈로그입니다. 생애의 카탈로그입니다. 그 이력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제가 이 인정에 대한 욕구를 이야기할 때 참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뭐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신민보 교수님이 그냥 한 자연인으로서 품고 있는 이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제가 이루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으라는 욕구,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해서 이거 감투욕이라 그러고 근력욕이라 그럽니다. 그 아무나 쉽게 말하면 학교 교장도 되는 거 아니고요. 학교 교육을 관장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뭐 교육부 같으면 교육부 장관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 단체별로 하면 교육감이라는 자리입니다. 결코 다른 어떤 이 부처의 행정의 관치에 세분된 어떤 분야가 있죠. 도지사도 있고 뭐 경찰서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미래의 한 인간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스펙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요, 우리나라 같은 지금도 뭐 스카이 뭐 이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스카이 캐슬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학부를 가진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나왔던 사람들이 자기끼리 동창회, 동문회 통해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공정성을 제외하는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그런 반작용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거 동문회가 무슨 원기를 갖습니까? 패거리 집단입니다, 그거. 내포치즘이죠. 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학불사에 대해서 뭐 책을 쓴 사람이 있어서 그 책도 제가 다 읽어보고 저 논문을 내서 뭐 그 책에서도 말 다 하지 못했던 거 제가 보충도 해놨지만 비판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정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이 설명이 길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자리에 우리들이 이 모임을 갖는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 포럼에 속하는 이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비쳤을 때 조금 아니다. 내 가짜로 살았구나. 페이크로 살았구나. 허명이었구나. 그런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이 자세를 갖다가 바로 잡아서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새롭게 만드는 리빌딩하는 리컨스트럭션하는
그와 같은 반성의 자리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외람되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뭐 단순하게 조금 뭐 책 좀 읽은 사람, 여러 권의 저서를 남긴 교수, 학술을 해서 학술을 탄 그런, 제가 대한민국 학술원으로부터는 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간판 그거면 충분하다 나 이야기합니다. 그럼 되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학교에서 장학생이면 훌륭한 학생이지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공부 갖고는 나올 땐 댐비라 그럽니다. 솔직히 오만스럽게. 그래서 이 미술관에서 그야말로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제가 칸트의 이 판단적 비판은 바로 미학에 관련된 책입니다. 미학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제빵에 잘해라 하는 이게 판단력 아닙니다. 칸트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보면 칸트 참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읽기 어려운 책인데 미학에 관한 책인데, 그래서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제가 사회학자지만은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것은 인생미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고 세계에서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제일 좋은 건물은 바로 박물관과 미술관이냐? 박물관, 미술관에 비해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이 도서관은 미술관보다는 시설적으로 조금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날 가서 그렇게 웃겨버렸거든요. 이렇게 좋은 시설에 좋은 그야말로 미술관에 부근가는 이 도서관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가장 자기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고 미래 세대에게 남겨질 가장 값진 유산들을 남겨줄 분들이 바로 평생 학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택동리가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수대학, 스스로 학습하는 대학을 만들어서 바로 그 대장정을 이끌었기 때문에 아마 말년에 모택동의 모습을 평가해서 제외해버리고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탄생을 시켜서 지금은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당 주석으로 있는, 지금 우리 정부하고 가장 친한 국가가 되어버린 이웃나라죠. 자, 그랬을 때 바로 제가 지금까지도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많은 한국의 흔히 말하는 지금 진보 집단, 진보 세력으로 불리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결기는 있습니다. 한때 고등고시, 사법고시를 하던 행정고시를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할 때 자기들은 하얀병 맞으면서 길거리에서 투쟁을 했고, 그래서 감옥도 갔다 왔고 아주 화려한 일이기라 생각해서 지금들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나라의 사회 권력의 상층부를 차지해서 이 나라를 이끌었죠. 그죠? 근데 그분들이 이끌 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진보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진보로 시켰습니까? 지금도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저 자신도 이 경상도 사람이지만 저는 노무현 재난모 이야기하면 노무현 정신으로 어떤 정신물로 받을까 그래요. 인내심 하나는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왜? 사법고시 7번 떨어지고 8번만이 됐는데, 요즘은 또 제가 이 이야기도 조금 하기 힘들어요. 윤석열 씨는 8번을 떨어지고 9번만 만에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이 꼰대라고 이야기 듣는 흔히 말하는 열렬한 이 보수적 가치를 갖다 위해서 힘쓰고 계신 분들이 그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때는 또 그분을 싫어하다가 지금도 윤석열 대망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윤석열 씨하고 가깝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너희 꿈은 무엇이었느냐고. 처음부터 아마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대통령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까요? 시대적 상황이
뭐 조금은 봐주겠는데 너무 많이 봐주라 그러니까 나 이거 검사하면서 완전 이거는 제가 뭐 상도를 쓰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이게 쪽팔리는 일인데 이거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뭐 내가 사람의 충성을 요만큼 했으면 되지 더 해야 되겠느냐. 아마 그랬어 그 사람이. 뭐 그때 뭐 장관 이름 저거 안 돼도 다 알 겁니다. 뭐 자기 자신을 갖다가 패를 갈라서 그냥 내쫓으려고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직도 다 2년을 못 채우고 그 사람 자신도 인생 실패자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버티려고 그랬으면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인데 뭐하러 나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윤석열 대망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또 뭐 국민의힘 당에는 또 이준석이라는 36살의 청년이 나와서 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죠. 예를 들면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준석이라는 젊은이도 하버드라는 대학에 스펙이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만큼 제가 이 글에서 써놓은 거 스스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나이가 들면 들수록 평가절하시키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할당을 제가 할애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가장 그 매즐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셀프 리얼리제이션 스테이지를 가장 높게 올려놨어요. 자아실현한다. 자아실현은 한다는 건 여러분이 평생을 생애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때는 뭐 일이라 그러면은 조금 품위가 없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꾸어온 꿈이 뭐냐 그래요. 삶의 목표가 뭐였었느냐. 그럼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현실화되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리얼리제이션 되었느냐 아니면 액츄얼리제이션 되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꾸었던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자기 전 생애에 걸쳐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히틀러 정신입니다. 마인 캄프예요. 나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 자 여러분들 주목 좀 해주십시오. 원고를 보입니다. 경쟁의 개념입니다. 경쟁 어떤 뜻입니까? 남하고 견주어서 이기는 것이 경쟁이라고 알고 있죠. 그죠? 맞습니다. 그것도 경쟁의 범죄는 속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경쟁의 의미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자기와의 경쟁입니다. 어제의 나보다도 오늘의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 살날도 얼마 남았는데 뭐 그냥 버릴 거 다 버리고 가지. 그런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저는 뭐 지금도 아직도 2000cc YF 소나타가 10년도 더 된 거 끌고 있는데 그 벤츠 타고 다니니까 그거 좀 팔아가 내 좀 주소 이렇게 하니까 막 웃더라고. 나 존경한다면서 왜 안 줘요? 왜 그랬죠? 여러분들 제일 인생한 게 뭔지 압니까? 공짜로 밥 사주고 오라는 이런데 뭐 제가 그 강의하러 가보니까 거기 가니까 한 6만짜리 음식이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 대학 교수들 초청하면 자꾸 그런 데 가서 미사의 역으로 줄여서 비슷한 이야기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인기가 있어서 잘 불려갑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속 좁은 놈이 돼서 저는 속 좁다 그럽니다. 나는 나의 가치를 매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뭐하고 사는 이러면 늘 하던 대로 난 늘 하던 대로 책 읽어. 음악 들어. 그리고 뭐 그림도 나보고 그림 지식이 많대요. 그림만 아는 게 아니라 뭐 영화도 뭐 시나리오도 많이 외우고 셰익스피어 전공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셰익스피어를 많이 하니까 너 영문학도 안 했는데 왜 셰익스피어 그렇게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꼭 영문학을 해야 하고 그 제가 하냐 그 일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범위는 작기 때문에 저는 늘 책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하선 책 아마 뭐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읽으면은 그 읽는 사람들에게 책값도 좀 비싸기 때문에 그 모르는 혹시 부분 있을까 싶어서 제가 반드시 뒤에 줄을 안 달았습니다. 뒤에 또 뒷페이지 찾아봐야 되니까 거기에 속하는 페이지 밑에 제가 바로 그 페이지 밑에 다 달아놨습니다. 왜? 시간 내빼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성의 없이 글을 쓰자는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주 일하면 제일 뒤에, 예를 들면 뒷페이지를 가서 1번, 2번, 3번, 4번 줄 따라가 보면 뒷페이지까지 넘겨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럼 왔다 갔다 한다 시간 얼마나 들어요. 그래서 내 책을 읽는 독자에게 내가 배려하는 것은 이 사람 딱 그러면 그 개념이 좀 어려우면 그 안에서는 다 설명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밑에 각줄을 달죠. 그 밑에 각줄 다는 거 그게 나는 저자가 이 독자에 대한 성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책은 어떤 한 권도 각줄 달았지 뒤에 후주라 그래서 뒷페이지에 1, 2, 3, 1장에 무슨 주는 뒤에 다 쓰고 있는 그런 책 여러분 저자가 있으면 그런 책은 그 저자의 성의 부족입니다. 왜? 독자들을 하여금 배려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 제가 길게 이야기하고 주장을 하는 거겠지만은 자기 실현의 욕구 이건요. 메즐로우가 이 니드 베이스로 인간의 욕구, 욕망을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굉장한 센세이셔널 정도로 관심도 받았고 세계적인 학자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 다시 뒤에 보충을 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바로 제일로 높은 단계가 뭐냐면 이제 그거는 니드가 아니고요. 그로스라고 합니다. 성장입니다. 성장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 발전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일 위에 지적, 심미적 욕구입니다. 지적, 심미적 욕구입니다. 즉, 니체의 말로 한원을 시켜서 얘기한다면은 이 파괴하랍니다. 어제의 나를 버리고 오늘의 나를 만드는 사람은 매일매일 자신을 창조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생애에 걸쳐서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하는 지적인 거. 그 다음에 심미적이라면 예술적 창조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실현한다는 거, 우리 셀프 리얼리제이션, 내가 고시를 목표로 해서 되었으니까, 방금도 됐으니까 끝났다. 의사 되었으니까 끝났다. 내가 공부해서 박사 따서 대학 교수 하는 게 나의 직업적 영문이었으니까, 교수했으니까 끝났다. 이제 정년퇴직했으니까, 이제는 논문을 써야 할 일도 없고, 강연해야 할 일도 없고, 어제 나가면 돈 받고 강연하는 일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제가 감히 동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동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물론 경계하겠어요. 난 창조적 파괴라는 이야기를 슌페터가 했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자기 핵심이라고 저는 막 부드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 핵심입니다. 진정한 경쟁은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는 내 생애가 멈출 때까지 체력이 안 따라준다 이러면 어쩔 수 없겠죠. 그죠?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자의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긴 이유를 여러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왜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기냐 이러면 여러 가지 정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뇌과학자들이 내가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해서 논리를 전개를 했던 것인데 지금 뇌과학자들이 내가
그 흔히 말하면 농담 삼아 아니면 소크라테스 행위 툭 던지고 간 말을 그 내가 그 해줬는데 그게 요즘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자네와 우네가 하는 기능이 다르다 이야기하는데 여자들이 수명이 남자보다 긴 건요. 물론 뭐 직업적 스트레스도 좀 적게 받는 일을 한다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습관적인 일을 해요. 그 때문에 우뇌를 많이 씁니다. 우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요, 자뇌를 많이 쓰는 발명가라든지 흔히 말하면 핵심가라든지 이런 사람보다 수명이 짧아요. 왜냐하면 에너지 총량의 원칙이 작용을 하는가 봐요. 그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지금 우리가 같은 이런 수준에 이르지 않는 후진국가에 가더라도 평균 수명을 통계를 보면은 여자가 오래 살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농담삼아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여성적인 한 분 계신데 여성이 진화가 더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자, 그럼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 이 자리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한때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입니다. 창조를 믿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창조는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그 불신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그 구약 성경을 텍스트로 했는데 그거 부정하면 어떻게 그 신도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찰스 다윈이라는 이 겁없는 인간이 마누라 생가보 만들어 놓고 비그로 타고 저 오직오직 돌아다니면서 쓴 책이 종의 기운입니다. 몇 년도에 출판된다는 걸 제가 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지식 테스트하는 거죠. 그죠? 종의 기운 그 이후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아주 하나님이 자기 행성을 따서 만들었다, 창조를 했다 하는 게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침팬지나 이런 거하고 보니까 진화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을 믿는다면 인간이 지금 진화되고 있습니까? 진화 안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찰스 다윈이 종의 기운이 책에 일정한 나이가 들면 진화를 멈춘다 그래 놨습니까? 자,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평균 수명하고 관계되는 이야기고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운을 읽고 난 사람은 내 말 알아듣습니다. 인간의 신체적인 성장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20세 전에 끝이 납니다. 그러나 뇌의 성장과 발달은 2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 키나 뭐 이런 것들은, 몸무게 이런 것들은 보통 18, 19세, 어떤 사람이 20세면 성장이 멈추지만 뇌가 발달하는 것은 2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최대 수명을 계산한 학자가 있습니다. 곱하기 5입니다. 5 하면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수명은 뇌과학자의 추정에 의하면 125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5까지 살 수 있습니다. 요즘 100세 인생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뇌과학자들이 진화론의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추론해낸 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기간은 125세입니다. 오늘 하나 새로운 여러분 종의 기운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센세이션한 책이 종의 기운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대학 교수 생활을 할 때 학생들에게 꼭 권한 책이 있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읽어라. 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창조됐든 말든 교회 신자면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읽어라. 제가 그럽니다. 진화론 읽어라.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존재,
인간의 신체적 노화는 이미 25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 경험해 보십시오. 청년기 지나면요, 뭐, 25살 넘으면요, 이제 그때부터 힘 슬슬 빠집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30대면 늙기 시작합니다. 뭐, 주름 못 들고, 뭐, 신물이 나를 때쯤 되니까, 뭐, 그런 거겠죠. 자, 그러나, 뇌의 발달은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 유해는 바로 뭐냐? 용불용설입니다. 안 쓰는 부분의 근육이나 신체나 뇌는 개화합니다. 그래서 매일 명상을 하는 거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이거는 매일 만보기를 걷고 걸어야 근육이 건강을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이 찰스 다이엘 책을 읽은 사람들은 이 일본의 학자가 이 만보기도 만들고 했던 거, 그 사람 주장 쭉 아이들 어디서 듣냐 보면은 근육이 제2의 뇌의 기능을 한다 하는 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뇌의 기능을 하는 것이 근육이 제2의 뇌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면은 부지런하라, 일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힘없으면 일 못하죠, 그죠? 힘없으면 일 못하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의 정체성, 그리고 그 구심점은 뭐가 되느냐? 움직이자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것. 이거 우리는 어쩌면 부동의 진리라고는 이 물리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쓰지 못했고, 제가 구심점 하면 스테일 포인트는 정리된 점입니다. 더 이상은 바꿀 필요 없는 거예요. 스테일 여전히 그대로다 이 말이야. 늘 하던 대로. 그 지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스테일이에요. 그럼 스테일 하면 뭐예요? 멈춰라. 그거 바로 그 자리에요. Just here. 예, just here예요. 스테일 포인트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할 자리에서 우리 미래 교육 포럼의 멤버가 되신 여러분들 다 훌륭한 이력을 갖추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멤버들 각자가 자기 스스로의 진화를 멈추지 않는 자기 경쟁을 매일 하시기를